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 다 풀어오셨죠? 배다운 종합 문제 38에서 40페이지. 지난 시간 수업이 굉장히 짧았으니까 오늘은 조금 길어져도 괜찮겠죠? 여기가 문제가 좀 많아요. 17문제라서. 자, 그러면은 빨리 1번부터 풀도록 합시다. 1번 보시면은 네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리고 무조건 하나는 낸다라고 했죠. 자,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낼 수 있는 거는 가위, 바위, 보 중에 하나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이 낼 수 있는 경우도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죠. 세 가지 경우.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 네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 따라서 3의 4제곱, 81가지가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중복순열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죠. 3파이 4해서 81이 나오게 되고요. 2번 보시면은 서로 다른 7가지 색이 있고요. 이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정사각형 붙여놓은 여기다가 칠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원순열 문제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색이 7가지나 있죠. 그럼 이 중에서 여기 칠할 색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만 하는 거니까 7개 중에 4개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손엔 물감이 4개가 있고요. 색이 4개가 있고 걔네들을 여기다가 색칠해주면 되는데 원순열이잖아요. 총 4개 색칠하는데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회전수인 4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7C4는 7C3이랑 같으니까 35가 될 거고요. 옆에 거는 3팩토리얼, 즉 6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10입니다. 요게 원순열로 보이셔야 돼요.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보시면은 1, 1, 2, 2, 3, 3 6개의 자연수를 나열해서 6자릿수를 만든다. 그때 6의 배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보시면은 여기 0이 없죠. 0이 없으니까 나열하는데 뭐 크게 따질 건 없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6의 배수입니다. 자, 6의 배수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건데 일일이 다 나열해 본 다음에 저게 6의 배수인지 확인할 수는 뭐 없죠. 할 수는 있지만 힘들죠.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저걸 찾아주냐라는 거를 일단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배수 판정법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 배수 판정법이 뭐냐? 먼저 첫 번째, 2의 배수. 2의 배수를 어떻게 찾아줄까라는 건데 2의 배수는요, 이건 뭐 짝수 얘기하는 거죠. 너무너무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뭐 5자리 자연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1의 자리만 보면 돼요. 1의 자리를 봤을 때 여기 온수가 0, 2, 4, 6, 8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2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직접 2로 나눠보는 게 아니라 그냥 1의 자리 딱 봤을 때요. 8이 들어있네? 그럼 이거 2의 배수겠구나 라고 바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요 1의 자리에요. 0, 2, 4, 6, 8이 아닌 애가 오면 얘는 2의 배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2의 배수는 사실 좀 많이 간단하니까 3의 배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의 배수는요. 얘는 알고 계신가요? 각 자릿수,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은 얘는 3의 배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뭘로 할까? 더하고 여기까지 하자. 요런 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걸 봤을 때 이게 3의 배수냐? 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나눠보면 알겠죠? 나눠보면 알 텐데 뭐 그렇게 안 하고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 각 자리에 있는 수를 다 더해봅시다. 그러면은 3에다 1 더하면은 4고요. 8, 9, 14, 23, 25, 31, 36, 39죠. 그래서 각 자리에 있는 수들을 다 더해봤더니 39네요. 근데 39는 3의 배수죠? 그러면은 얘도 3의 배수다 라는 거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은 이 전체도 3의 배수구나 라는 거 아셨고요. 4의 배수도 아시나요? 4의 배수.
잠깐만요. 네, 그냥 냅두자. 4의 배수는요,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1, 2, 3, 4, 5, 6이라는 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마지막 두 자리, 여기를 봐줄게요. 이 부분. 여기 보시면은 56이죠. 56은 4의 배수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 1, 2, 3, 4, 5, 6도 4의 배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1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4, 1 말고 좀 그럴듯하게 4, 2로 합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거는 마지막 두 자리 얘가 4의 배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도 4의 배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5의 배수는 간단하십니다. 5의 배수는 이것도 1의 자리만 봐주면 됐었죠. 1의 자리수가 0 또는 5이면은 5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뭐 이거 보나마나 1의 자리가 0이니까 5의 배수가 될 거고 마찬가지 이런 것도 1의 자리가 5죠. 그래서 이렇게 0이나 5가 되면은 얘는 5의 배수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자, 이제 6의 배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만 더 하면은 9의 배수를 볼게요. 9의 배수다. 여기다가 괄호 열고 잠깐 9의 배수라고 적어둘게요. 9의 배수는 뭐가 9의 배수냐면요. 각 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면은 얘는 9의 배수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썼던 제가 3141592 6535 요거 다 더하면 39죠. 그쵸? 자릿수 다 더하면 39인데 이건 9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자연수는 9의 배수는 아니다. 3의 배수는 맞지만 9의 배수는 아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저기 마지막에 있는 3을 하나 빼죠. 요렇게 해놓으면은 요거 각 자릿수 다 더하면 36이죠. 36은 9의 배수니까 이 수도 9의 배수다. 이거 9로 안 나눠봐도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배수 판정법은 이게 끝이에요. 물론 10의 배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간단하죠. 그쵸? 요 마지막 자리수가 1의 자리가 0이면은 이거 10의 자리 자연수가 되죠? 10의 배수인 자연수가 되죠? 근데 제가 몇 개 빼먹었어요. 막 6의 배수, 뭐 이런 거 빼먹었죠? 그건 어떻게 봐주냐?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6의 배수는요, 6이라는 게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쵸? 6이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6의 배수가 되려면은 2랑 3이 동시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쵸? 6의 배수라는 말은요, 2의 배수, 그러니까 2가 들어있고 동시에 3도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수가 바로 6의 배수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1, 1, 2, 2, 3, 3이라고 했죠? 그럼 일단 제가 3의 배수인지 저거를 나열했을 때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해주시면요 12죠. 그쵸? 이 6개의 수를 더한 게 12, 즉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나열하든 각 자리 수의 합은 12라서 3의 배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저거 나열하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따져줘야 될 조건은 오로지 2의 배수입니다. 제가 짝수가 되게 2의 배수가 되게 나열해주면 끝나요. 자, 그러면은 총 6개의 자리가 있는데 2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에 0, 2, 4, 6, 8이 와야 되죠. 근데 0, 2, 4, 6, 8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2밖에 없고 따라서 1의 자리가 무조건 2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의 자리에 2가 오기만 하면은 얘는 무조건 6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끝났네요. 우리가 2를 하나 썼죠? 6개 중에 2 하나 썼으니까 남는 거는 5개가 되고요. 남는 건 5개가 되고 1이 2개 그리고 3도 2개가 있죠?
그럼 요거 나열하는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죠. 그러면은 5팩토리얼은 120이고요. 분모가 4니까 요거는 30까지가 될 거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이렇게 낼 수 있는데 방금 했던 배수 판정법에서 좀만 더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의 배수를 찾고 싶다. 12의 배수를 찾고 싶으면은 12는 3 곱하기 4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and 4의 배수인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2의 배수의 특징은 뭐다?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서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인 게 12의 배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4번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색연필이 각각 7개씩 있다. 이 색연필 중에서 7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하고서 같은 색의 색연필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색연필이 4종류가 있는데 서로 다른 4종류의 색연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7개를 고른대요. 그리고 색연필을 어차피 7개씩 있으니까 개수는 충분하죠. 자, 그러면은 그 색연필들을 빨간 색연필, 파란 색연필, 노란색 색연필, 그리고 보라색 색연필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이거를 합해서 7자루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식으로 이렇게 바로 써지시죠? 그랬을 때 요거 그냥 바로 하면 되네요. 같은 색의 색연필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결국에 중복조합이 될 거고요. 안 골라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빨간색만 7개 골라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 Y, Z, W 얘네들이 전부 음이 아닌 정수가 되기 때문에 요거 중복조합인 거 파악되셨으면 바로 4H7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10C3으로 바로 변하게 되시죠? 그러면은 얼마니? 요거 120이죠? 그러면은 4번은 중복조합인 것만 파악이 되시면은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120은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5번 보시면은 ax 더하기 2의 7제곱 요거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70이 되게 하래요. 그러니까 70x 세제곱을 만들고 싶다. 이때 a가 얼마냐라는 건데 보시면은 x가 3개가 뽑혔죠. 그러면은 요 ax라는 덩어리에서 왔겠죠? 요거를 3개를 뽑고 나머지 4개는 2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총 7개를 뽑는데 그 중에 3개를 AX를 뽑아줬어요. 그럼 나머지 4개는 2를 뽑으면 될 거고 그걸 계산했을 때 70x 세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하면서 그 순서, 그 속도에 맞게 적었거든요. 요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각각의 의미들을 말로도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7C3은 35고요. 요거 A 세제곱 나오고 X 세제곱은 그냥 없애줄게요. 그러고서 2의 4제곱이니까 16이죠. 요게 70이 나온다. 그러면은 끝났죠. 여기 35, 70 하면 여기 2가 남고 16으로 나누면 여기 8분의 1이죠. 그럼 A 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 A는 2분의 1이라는 거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간단한 이항 정리 문제였어요. 앞에서 많이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죠. 그러고 나서 나오는 6번. 요거는 약간 생각을 조금 하셔야지 풀릴 거예요. 6번 보시면은 형태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보시면은 x 더하기 y의 6제곱이고 1 더하기 x y분의 1의 6제곱이 되는데 요걸 전개했을 때 x, y라는 항이 나오겠죠. 그것의 개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요 앞에 곱해져 있는 것도 6제곱이고 뒤에 곱해져 있는 것도 6제곱이니까 전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xy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라는 건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x랑 y
똑같이 1차 1차고요. 여기는 1이랑 xy분의 1이네요. xy분의 1 뭔가 느껴지시죠? 그쵸? 이 앞에 거랑 뒤에 걸 좀 나눠서 볼 건데 요 뒤에 나오게 되는 거는 요거는 상수항이 나오거나 아니면 xy분의 1 아니면 xy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쵸? xy의 6제곱분의 1까지가 나오게 되죠.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x의 지수랑 y의 지수가 같죠, 항상.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x, y를 뽑는데 막 x 2개 뽑고 y 4개 뽑아서 이런 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이랑 곱해서 x, y가 나올 수가 없죠. 그쵸? 곱했을 때 뭐가 하나 남잖아요. 그러니까 뭐 x 하나 뽑고 y 5개 뽑았다. 이러면은 곱해서 x, y라는 항이 나올 수가 없죠, 절대로. 그쵸? 왜냐면 여기는 지금 이 파란색으로 제가 써놓은 거는 x랑 y랑 지금 똑같은 개수잖아요. 그러면은 요 앞에 빨간색 줄 거는 데서도 x랑 y가 같은 개수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 파악되시고요. 자, 그러면은 총 6개를 뽑을 건데 x랑 y를 같은 개수로 뽑으려면은 3개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6개 중에 3개는 x를 뽑고요. 나머지 3개는 y를 뽑는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x세제곱, y세제곱, 즉 xy의 세제곱이 나오는데 얘랑 곱해서 xy만 남아야 돼요.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식에서는 얘를 뽑아야겠죠? 그쵸? xy분의 1을 2개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6개 중에 2개를 뽑아요. 어떤 걸 2개 뽑는다? xy분의 1을 2개를 뽑는다. 1은 어차피 4번 곱해봤자 1이니까 안 적을게요. 자, 그럼 요거 계산했을 때 앞에 6시 3은 20이죠? 6시 2는 15죠? 그리고 x세제곱 그리고 x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x가 될 거고 y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오는 거는 300xy니까 xy의 개수는 뭐다? 300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아주 조금 달라요. 근데 아주 조금 다르더라도 어차피 조금 나열해보면서 그 관계 찾아주시면은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될 거고 7번 보시면은 7번 요거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거 아시겠나요? 저 수업할 때 이거 했던 건데 제가 이항정리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1 더하기 뭐 x의 n제곱 형태 요거를 전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을 거예요. nc0 더하기 nc1x, nc2x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n의 x n제곱까지 전개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전개는 나중 가면 누구나 다 한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전개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거를 거꾸로 되돌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봤을 때 얘를 좌변의 형태로 바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문제 보시면은 자연수 라지 n이 있는데 밑에다 쓸까? 자연수 라지 n이 있는데 요게 10c0 더하기 10c1x x가 아니라 3이죠? 10c1 곱하기 3 더하기 10c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0c10 곱하기 3의 10제곱이다. 요게 n이죠? 그쵸? 이때 n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걸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바로 위에 거랑 비교하니까 형태가 바로 보이시죠? 그쵸? 여기 n 대신에 지금 10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nc 0부터 시작해서 nc n 즉 10c 10까지 이렇게 똑같이 간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x자리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은 x자리에 3 그럼 x제곱 자리엔 3의 제곱이 곱해져 있을 거고
x의 n제곱 자리에는 3의 10제곱이 곱해져 있겠죠. 요거 대응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형태가 그대로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로 대입이 돼 있다는 거 보이실 거고, 그럼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1 더하기 3의 10제곱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형태 같은 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거는 4의 10제곱이 될 거니까 결국에 이 수는 2의 20제곱이 되겠죠? 자, 2의 20제곱. n이 2의 20제곱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 보시면은 저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죠?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겠지? 2의 20제곱이죠? 그러면은 요거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20에다가 1 더한 거, 즉 21개가 되겠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양의 약수 개수 구하는 거. 뭐 직접 그걸 구해라 라고 하면은 2의 0제곱부터 시작해서 2의 20제곱까지 가죠. 이게 얘의 양의 약수죠. 그러니까 20가지가 아니라 0부터 시작하니까 21가지죠. 그래서 1 더해준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8번 넘어갈게요. 8번 보시면은 정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연결해,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커다란 정삼각형 있죠? 요거의 세 변의 중점, 여기를 연결해서 새로운 정삼각형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준 겁니다. 이때 저게 굉장히 대칭적인 도형이라는 건 보이시죠? 그랬을 때 정삼각형 내부에 7개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 7개의 영역을 표시해 보시면요. 일단 여기 되겠죠. 원 안에. 이렇게 쓸까요? 원 안. 여기가 첫 번째 구역이 될 거고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역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총 7개의 구역이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서로 다른 7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을 물어봤고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경우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원순열이겠구나라는 거 파악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거 잠깐 지우고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구역을 제가 임의로 나눈 것 같으니까 구역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앞에서 했었어요. 요 비슷한 거. 그 소단원이란다. 중단원 종합 문제에서요. 27페이지 6번 보시면은 그 문제랑 비슷하죠. 그쵸? 27페이지 6번에서는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가지고요. 요렇게 생긴 도형을 칠하는 거였죠. 그때 우리가 뭐 이런 데부터 칠한 게 아니라 어디부터 칠했냐면은 여기 들어갈 색부터 골랐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합시다. 이거를 회전시킨다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아무리 회전시켜도 요 정 가운데 이 부분은 그냥 돌고 아무 영향이 없죠. 그래서 요 정 가운데 들어갈 색을 고르는 방법이 7가지가 된다는 거 보이시죠? 저 가운데 원의 색칠할 수를 고르는 방법, 그 색을 고르는 방법은 7가지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색을 색칠을 할 거예요. 색이 6개가 남았죠?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색칠을 할게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색칠하는 경우나 여기 색칠하는 거나 여기 색칠하는 거나 같은 경우죠. 그리고 여기 색칠하는 거나 여기 색칠하는 거나 여기 색칠하는 거나 같은 경우죠. 회전시켜도 같아지니까. 그런데 제가 V 표시하신 여기 색칠하는 거랑 여기 색칠하는 건 다른 경우죠. 그쵸? 구역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색을 하나 색칠할 때 V 표시에 색칠할까, X 표시에 색칠할까 고르는 방법이 있겠죠. 그쵸? 고르는 방법 당연히 2가지겠죠. 여기 색칠할까? 여기 색칠할까? 둘 중 하나니까 2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색칠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색칠을 했어요. 그러면은 색은 5개가 남는데 제가 여기를 색칠을 함으로써 고정이 됐죠? 그쵸? 자리가 고정이 됐죠?
이 영역은 여기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영역이고 여기는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영역. 얘도 이거의 왼쪽, 이거의 오른쪽, 이거의 마주보는 영역. 여기를 색칠함으로써 이게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고정이 된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색이 5개가 남았죠? 5개를 순서대로 색칠해주면 되니까 7 곱하기 2 곱하기 5 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도 가능하시겠죠? 120이랑 7 곱하면 840이니까 여기다 2 곱하시면은 1680까지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하나를 먼저 딱 앉혀놓으면은 걔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가 지금 다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5팩토리얼입니다 라고 해주시면은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물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다르게 푸시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가운데 색칠하는 게 7가지다 라는 거는 똑같고요. 가운데 색칠하는 방법은 7가지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내부 하나, 둘, 셋 이 영역을 색칠한다라고 해볼게요. 그쵸? 나머지 보지 말고 일단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3개가 있고요. 거기다 색칠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가지죠. 그런데 요거 뭐 하나 중요한 걸 빼먹었죠. 그쵸? 중요한 걸 빼먹었어. 중요한 걸. 자, 색이 지금 몇 개가 남았지? 6개가 남았잖아요. 그쵸? 6개의 색 중에 여기 칠할 색들을 먼저 골라야죠. 그쵸? 여기 칠할 색들을 골라야 돼요. 그게 6시3이죠. 6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저 안쪽 작은 삼각형에 색칠을 할 거고요. 3개 골랐네. 그러면은 그거를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고 회전수가 3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색칠이 끝났죠. 그러면은 이걸 색칠함으로 인해서 여기 나머지 영역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3가지 색은 그냥 나열만 해주면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앞에 제가 구한 거랑 같냐라고 하신다면은 7개 곱하기 6시3은 20이죠. 20 곱하기 여기 2가 될 거고 3팩은 6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같죠. 그쵸? 요거 10이고 240이니까 240에다가 7 곱하면은 1680.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마다 뭐 편한 게 다르기 때문에 2가지 방법을 다 익혀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원순열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케이스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죠. 원순열을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그쵸? 8번 같은 문제 잘 확인해두세요. 9번 보시면은 도로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랬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가 막 이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세는 게 빠른 경우가 많아요. 경로가 단순한 경우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조합으로 빠르게 그냥 해결이 가능한데 요거는 경로가 단순한 게 아니죠. 이 정도면 복잡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세주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했던 그 세는 방법 있죠.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지점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이 지점까지 한 가지죠.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한 가지, 여기까지도 한 가지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1 더하기 1에서 2가지고요. 여기까지는 2 더하기 1에서 3이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4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5겠죠. 그랬을 때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요. 여기에서 바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밑에 길이 없죠? 그냥 5가지죠. 그쵸?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시면요. 여기는 1 더하기 2에서 3이고 여기는 1 더하기 3에서 4고 여기는 1 더하기 4에서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대칭적이라서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도 오죠. 그쵸? 지금 AB라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완전히 대칭적인 형태니까 여기가 오면 여기도 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만 일단 좀 세주도록 합시다. 사실 그냥 일일이 더 해도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해요. 그럼 이 지점은 4에서 여기서 올라오는 수밖에 없으니까 4고요. 여기는 4 더하기 5에서 9고요.
여기는 9 더하기 5에서 14죠. 그럼 여기 볼 건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4고요, 9고요, 14고요. 끝났죠? 여기에 오는 경우 보면은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으니까 4 더하기 4에서 8이죠. 그럼 8 더하기 9에서 17, 17 더하기 14에서 31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9 더하기 8에서 17, 14 더하기 17에서 31. 그럼 여기는 34, 65. 여기도 65겠죠? 더하면은 B까지는 65 더하기 65에서 130이겠죠? 제가 지금 굉장히 수다스럽게 말하면서 써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훨씬 빨라요. 네, 그래서 B까지 가는 방법은 130까지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경로가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빈 부분을 메꿔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비어있는 데가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죠. 여기가 비어있고요, 도로가 여기가 비어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그냥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전체 경우를 볼게요. 전체 경우, 만약에 제가 방금 색칠한 이 부분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A에서 B까지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5칸 가시고요, 위로 5칸 가시는 거예요. 그쵸? 오른쪽 5칸, 위로 5칸 합쳐서 10칸이죠. 그쵸? 그런데 오른쪽 똑같은 거고 위쪽 똑같은 거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물론 요거 10시 5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은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약분 잘 해주면은 5랑 2 지워서 요렇게 지우고요. 4 요렇게 지우고 요렇게 지우고 하면은 뭐만 남지? 분자에 지금 9 곱하기 7 곱하기 4가 남죠? 그럼 97에 63에다가 4 곱하면은 250인가? 맞겠죠? 97에 63 4 곱하면은 252. 네, 맞죠? 10C5는 252가 되네요. 요게 전체예요. 여기가 이어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실제로는 이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빼주는 겁니다. 요 점을 제가 P라고 하고요. 이 점, 여기를 Q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PQR이라는 점은 원래는 없던 점이기 때문에 저기는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경우에서 P 지나는 경우, Q 지나는 경우, R 지나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빼야 할 경우들을 볼게요. 첫 번째 경우, A에서 P를 지나 B로 가는 경우. 그쵸? 요거는 그냥 한 가지 경우죠. 그쵸? 요거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은 대칭적이니까 당연히 A에서 Q를 지나 B로 가는 경우도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쏘리. Q가 아니라 R이죠? A에서 R을 지나 B로 가는 경우, 이것도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볼 거는 A에서 Q를 지나 B로 가는 걸 볼게요. 그럼 A에서 Q로 가는 건요, 오른쪽 2번, 위 2번이죠? 그러면은 4C2가 될 거고, Q에서 B로 가는 거는 오른쪽 3번, 위 3번이죠? 그럼 총 6가지가 있죠? 그럼 6C3이 되겠죠? 자, 그럼 두 개 곱해주시면은 4C는 6이고요. 6C3은 20이죠. 그래서 120가지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다 합쳐주시면 122가지가 되겠죠? 나올 수 없는 경우가 122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럼 됐네요. 전체에서 우리가 방금 구한 122를 빼주시면은 우리가 찾는 경우는 130가지 경우가 될 거고 당연히 직접 센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직접 세는 거 연습 꼭 해두시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는 조합으로 푸는 것도 연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